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오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서서 강의하는 영상이었다면 오늘은 좀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해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부동산 영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그리고 건강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설명을 좀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요 근래 한 일주일 동안 매일 1일 영상을 업로드 했었다가 한 이틀에 한 번꼴로 뜨문뜨문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댓글이나 아니면 대면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좀 건강에 안 좋으시면 좀 쉬엄쉬엄 하셔도 된다, 아니면 매일 1일 영상 올려주시면 안 되냐, 그렇게 또 여러 응원의 목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요 근래 일주일 동안 왜 이렇게 바빴는지, 이렇게 뜨문뜨문 영상을 업로드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제가 부동산 관련된 내용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요 근래에 밤을 새가면서 거의 새벽까지 보험에 대해서 파고들었어요. 전 또 한 번 파면 엄청나게 파고드는 성격이라 거의 제가 뭐 보험 설계사 분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느라, 공부하느라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밤을 샜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 보험을 들어보고자 이제 가입 설계서를 이제 여러 가지 봐왔는데, 제가 잘못된 보험을 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가족들에 대한 보험도 살펴보니까 이게 뭐 보장은커녕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많이 납부하는데 보장은 굉장히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걱정이 돼서 일단 이러면 안 되겠다, 우선적으로 보험을 좀 파고들어야겠다 하고, 뭐 약관이건 뭐건, 그리고 그 약관도 하나의 상품의 약관만 본 게 아니라 타사의 상품까지 다 비교해 가면서 제가 다 파고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와 그리고 저희 부모님처럼 잘못된 보험을 들고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로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또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 특정 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도 아니고 특정 회사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제가 FC에 대한 부분에 뭐 저를 담당하는 FC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TM으로 전화를 다 돌려서 보험 설계사 분들 가운데 굉장히 또 해박하신 분들만 제가 그분에게만 가입을 하고자 이제 전화를 했고, 근데 안타깝게 그런 분들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뭐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들도 보험 해당 본인의 회사 상품만 알지 타사의 상품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GA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 전화해서,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줄 분을 이제 찾았고, 근데 다행스럽게 그런 분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제가 전해드렸던 내용, 그리고 이제 저도 공부했던 내용, 그 내용을 이제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각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대로 본인의 증권을 확인해 보면서 내가 잘못된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해서 리모델링 할 건 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보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볼게요. 저희 아버님에 대한 일단 보험이었는데요. 굉장히 좀 잘못된 보험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오래전에 가입한 이런 기간에 이제 등록했던 보험이었기 때문에 이 보험 만기가 또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고 뭐 70세, 60세도 있었죠. 이건 다 옛날 보험들이죠. 그리고 또 우리 보통은 80세인데 갱신형도 굉장히 많았더라. 갱신형.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봤더니 사실은 암보험은 한 3,950만 원 정도로 이제 들어져 있었고요. 또 뇌졸중 같은 경우에 3,000만 원, 뇌출혈이 한 850만 원,
급성 심근경색이 5천만 원 이렇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살펴보니까 암에 대한 부분은 일단 80세가 이제 거의 만기고요. 그리고 이제 뇌출혈뿐만 아니라 급성 심근경색으로 가입을 많이 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고. 자, 그래서 총 보험료가 일단 59만 원 정도가 있었던 것들인데 이거보다 더 많은 보험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보험 내역을 일단 제가 쭉 조사해 봤더니 한 59만 원 정도 되는 상품들만 일단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리모델링을 한번 저대로 해보니까 한 41만 2천 원으로 약 17만 8천 원 정도가 절감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다만 보장 내용을 보게 되면 보장은 더 큽니다. 일반암이 9천만 원, 뇌혈관 질환이 4,500, 뇌졸중 5,500, 뇌출혈 8,500, 심장질환 3,500, 허혈성 진단 4,500, 급성 심근경색 8,500.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보장이 커진 걸 보실 수가 있고, 보장이 커진 반면에 또 보험료는 엄청나게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거 전부 다 제가 설계한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자, 한번 볼까요? 저희 어머님이죠. 어머님이 총 보험료가 55만 6천 원을 납부하고 있었다. 55만 6천 원. 근데 여기에 대한 것도 제가 한 10만 원 이상 정도 절감하게끔 만들었고요. 저희 아버님은 총 보험료를, 와, 이건 뭐 말도 안 되죠. 91만 7천 원을 납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엄청 된다라고 해요. 근데 본인이 무슨 보장을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료만 계속 나가니까 부담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여나 뭐 질병 같은 진단을 받을 경우에 뭐 보장은커녕 보장을 아예 못 받는 이런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거의 한 30만 원 정도 제가 줄여든 겁니다. 아무튼 일단 보장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끔 설명을 드려본다면 보통은 자, 여기 사진 보이시죠? 요게 이제 뇌혈관이고 심장질환에 있는 이제 약관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암보험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요. 뭐 최소 못해도 뭐 3천만 원 이상 정도는 다 진단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잘 여러분들도 본인 보험의 특약을 보게 되면 보통 뇌출혈 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거의 80% 이상은 거의 급성 심근경색 또는 뇌출혈 또는 뇌졸중 이런 형태로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이렇게 보면 뇌출혈은 뭐냐면 이제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발생된 걸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뇌출혈보다 보장 한도가 더 큰 거는 뭐냐면 뇌졸중이에요. 뇌졸중. 이게 더 포괄적인 겁니다. 뇌졸중은 뭐냐면 뇌경색과 뇌출혈이 포함된 거를 뇌졸중이라고 해요. 자, 뇌경색은 이제 뇌로 가는 혈관이 혈전, 이제 피가 딱 이제 피가 굳어서 이제 이 뇌혈관을 막는 그런 형태를 이제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중풍이 오는 거죠. 마비가 되는 겁니다. 한쪽이. 그게 보통은 뇌졸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뇌경색.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이 뇌출혈로 가입되어 있다. 보통 이제 생명보험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뇌출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손해보험에서도 오래전에 들으셨던 분들 거의 대다수가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뇌졸중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만 한다. 그리고 뇌졸중도 대뇌동맥, 대동맥이라고 하죠. 뇌로 가는 이제 큰 동맥, 거기에 대한 폐색, 협착이 되어 있는 부분, 이거 뇌출혈로 되어 있으면 보장 못 받는다. 한 푼도 보장 못 받아요. 뇌출혈 뭐 한 5천만 원, 1억으로 가입되어 있어도 이렇게 뇌경색, 뇌동맥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착과 폐색이 있을 경우는 아예 보장 못 받는다. 근데 이제는 또 보장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보장 범위가
뇌 혈관에 있는 모든 질환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뇌혈관에 휴증이 발생됐거나 또는 기타 뇌혈관의 여러 가지 질환들 아니면 출혈 또는 뇌경색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중풍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드명이 있는데 이 코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질병 코드인데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해줄 겁니다. 나는 뇌경색, 나는 지금 중풍이 걸렸는데 그러면 나는 뇌경색인 줄 알았는데 I63이 찍힌 게 아니라 I64가 찍히면 어떻게 돼요? 뇌졸중 아무리 뭐 보장 한도를 많이 가입했다라고 하더라도 보장 못 받는 겁니다. 따라서 뇌졸중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건 뭐예요? 뇌혈관 질환으로 여러분들이 가입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심장질환이죠. 심장질환의 거의 대다수가 급성심근경색입니다. 이거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다 통틀어서 전부 다 급성심근경색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 거의 95%예요. 이거 보장 못 받는 겁니다. 급성심근경색은 뭐냐면 이제 심장으로 가는 혈관 있죠. 이 혈관이 혈전이 생겨서 막히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갑자기 급사하는 거 있죠. 이거 뭐예요? 급성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럴 경우에는 거의 제가 봤을 때 거의 사망에 가까운 정도의 위험 신호이다. 급성심근경색은. 따라서 지금 급성심근경색으로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신 분은 반드시 허혈성으로 바꾸셔야만 합니다. 이 허혈성은 뭐냐면 협심증이 이제 가장 많이 질병에 걸리는 질환인데 이 협심증은 심장에 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잘 통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심장을 이제 쪼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갑자기 막 누가 심장을 쥐어 짜듯이 이거 뭐예요? 거의 협심증일 가능성이 높다. 협심증에 걸린 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이제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를 했는데 이거 I20으로 진단을 딱 받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급성심근경색으로 뭐 5천만 원, 1억 가입되어 있어도 보장 한 푼도 못 받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협심증 또는 만성 허혈, 심장병 이런 것들, 급성허혈, 심장질환 이렇게 이 품목들이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만 한다. 자, 근데 이거보다 또 더 포괄적인 게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금들이 있는데요. I47부터 I50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뭐 심부전증 그리고 기타 심정 부정맥, 이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이제 심장이 빨리 뛰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맥박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평균이 한 뭐 60에서 한 100 정도가 이제 뛰는데 이게 이제 기존치보다 적게 맥박이 뛰거나 또는 기존치보다 더 빨리 맥박이 뛰는 경우에 이 부정맥으로 진단을 거의 대다수 받게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심방세동 및 조동 이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진단을 받고 있고 또 발작성 빈맥 뭐 이런 것들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앞전에 제가 얘기해드렸던 이제 내용들 맥박 기존의 60에서 100보다 훨씬 더 빨리 뛰는 거 뭐야? 한 150 뛴다. 나 지금 운동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한 맥박 재보니까 한 1분에 150 정도 뛴다. 그럼 그건 빈맥입니다. 빈맥. 그리고 이제 심방세동 및 조동 이런 것들은 이제 불규칙하게 이제 심장이 뛰는 것. 이걸 이제 심방세동 및 조동. 어느 때 갑자기 빨리 뛰고 갑자기 천천히 뛰고. 이건 불규칙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받을 경우 이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진단을 받더라도 거의 못 받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I47부터 I50은 거의 초기 단계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협심증으로 거의 대다수가 넘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급성심근경색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 놓으셔야만 한다. 우리 심혈관 질환별 환자 수를 보게 되면 협심증이 가장 많죠? 그죠? 68만 2천 명. 그 다음에가 심방세동 및 조동.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죠. 그리고 만설 허혈, 심장병.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고. 그 다음에 기타 심장 부정맥, 심부전증.
그 다음이 급성심근경색입니다. 그러니까 급성심근경색은 거의 받을 확률이, 우리가 확률로 본다면 굉장히 적고, 확률로 본다면 어떤 게 많아요? 협심증이 많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면 다시 심혈관 질환으로 등록을 하셔도 좋지만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는 무조건 들어놓으셔야 된다. 뇌도 마찬가지. 뇌혈관 질환 들어오셔야 되는데 뇌혈관 질환이 만약에 비싸다고 한다면 뇌졸중이라도 무조건 들어놔야 된다. 그래서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일단 가입이 되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뇌졸중도 뇌출혈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셔야 된다. 따라서 요게 이제 제 가입 설계서인데, 이렇게 보게 되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이제 1,000만 원, 그리고 심장 질환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은 뭐 앞전에 제가 얘기했던 여기 보시면 심장질환 1을 보시면 보통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뭐 2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급성심근경색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또 심장질환 뭐 특정 3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을 받으면 이것만 이제 받는 게 아니라 보장을 전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아이 사고라서 보험사에서 아이 사고에 대한 진단비를 빼거나 아니면 뭐 한 500만 원 정도 수준밖에 가입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험사마다 전부 다 다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119대 질병수술비라는 게 있는데 얘는 관열, 비관열, 그러니까 관열은 뭐냐면 피가 나는 수술, 비관열은 피가 나지 않게끔 하는 수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뭐 20대 질병, 5대 질병,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품목에 포함돼서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입 금액에 따라서 보장을 받는다. 근데 이제 119대 질병 수술비는 수술할 때마다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아버님 거를 잠시 보게 되면, 뇌혈관 진단비가 있죠. 요게 이제 1,000만 원을 넣는데 32,000원의 보험료가 나와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고작 보장받는데 32,000원 나온다. 따라서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내가 보험료를 엄청나게 줄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뇌혈관 진단비를 500만 원을 해놓고 이 119대 질병 수술비 있죠. 요 20대 질병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보험사마다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1,000만 원으로 맞춰놓으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2,600원이 되는 거예요. 12,600원. 자, 보장은 똑같이 받는 겁니다. 만약에 수술을 할 때 받는 거고 뇌혈관 진단비는 진단을 받을 때 받는 건데, 보통 어르신들은 진단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진단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무조건 수술해야죠. 어르신들은 60세 이상은 당연히 수술을 해야죠. 그냥 진단받고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진단을 받을 때 돈이 먼저 나오지만 반드시 수술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술비를 차라리 크게 넣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 그죠? 1,000만 원에 12,000원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뇌혈관 진단 받고 또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진단비는 딱 한 번만 나옵니다. 한 번만. 그리고 나중에 재수술을 받을 땐 안 나와요. 근데 이 질병 수술비는 어떻게 해요? 매회 수술할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 보통 심장질환도 한 번 뭐 스텐트 같은 수술 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번, 3번씩 받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뭐가 더 좋은 겁니까? 119대 질병 수술비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매회 수술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텐트 수술도 비관열 수술입니다. 비관열. 우리가 피를 보지 않고 수술을 하는 거죠. 보통 피를 보고 수술하는 건 뭐예요? 개흉술, 개복술이라고 해서 이제 메스로 배 같은 거 갈아서 이제 직접적으로 의사가 이제 눈으로 보면서 수술을 하죠. 그걸 이제 관열적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받고, 또 우리 스텐트, 이제 우리 혈관에다가 이제 스텐트를 집어넣어서 혈관을 이제 풍선처럼 이제 넓혀주는 이런 수술이죠. 협심증 걸렸을 때 많이 그러죠. 그럴 경우에도 똑같이 수술비를 1,0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럼 가성비로 봤을 때 뭐가 더 좋은 겁니까? 당연히
진단비보다 수술비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진단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진단비를 일단 크게 받는 게 더 좋은 거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 있죠. 60세 이상. 그분들은 반드시 진단받으면 수술로 넘어가기 때문에 수술비를 크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1호종 수술비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앞전에 119대 질병 수술비는 뭐 질병 품목에 대해서 질병에 따라서 수술비가 나가는 거고, 자 그러면 어떻게 나가냐면 일단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병 수술비 20대 질병으로 해서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동맥경화, 신부전, 뭐 결핵, 폐렴, 폐혈증, 뭐 여러 가지 폐질환, 급성 췌장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걸리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매회 수술할 때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약관을 보게 되면 자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허혈성 심장질환은 I20에서 I25 여기에 이제 코드가 진단을 받아야지만 진단비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자,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I52까지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심장질환은 I00에서 I52에 대한 이런 코드로 진단을 받을 때 받는 거다. 그러니까 심장질환 수술 112대 뭐 그런 여러 가지 N대 수술비 있죠. 그런 질병 수술비로 이제 등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 전부 다 어떤 코드로 진단을 받더라도 수술비가 전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코드가 작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굉장히 적다. 뇌혈관 진단도 보장도 굉장히 크죠. 그죠? 간질환 이런 것들도 걸리면 뭐 우리 보통 간에 대한 질환도 걸리죠. 결핵도 요즘에 많이 나오죠. 폐혈증 보통 이제 기침 많이 하신 분들 거의 다 폐혈증을 넘어가죠. 신부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폐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질병 1호종 수술비도 있다라고 했죠. 이 수술비는 위에 있는 질병 수술비랑 좀 다른 건 뭐냐면 질병 수술비는 앞전에 얘기했던 그런 품목에 따라 종목에 따라 이제 만약 질병에 걸리면 수술비가 나오는 거고 이 종수술비는 수술 방법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진단이 되냐 우리 여기 보면 1호종 수술비가 있죠. 자 1종부터 5종까지가 있는데 1종은 굉장히 간단한 수술로 1종을 받고 또 2종도 간단한 그보다 조금 더 있지만 그래도 좀 간단한 수술. 보통 우리가 뭐 코 수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뭐 건강 검진 받는 데 있어서 대장용종 수술 받았을 때 그런 경우에도 2종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종 같은 경우에도 뭐 혈관 수술 또 뭐 후두 관열적 절제 수술, 관열적은 피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뭐 절제 수술 위식도 관열 수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3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부에 대한 내장 수술, 절제 수술, 위 절제 수술, 식도 이단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심막 관열 수술, 또 뭐 소장, 결장, 직장에 대한 관열 수술. 관열은 앞전에 제가 개복술, 개흉술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 수술들이 있다. 뭐 녹내장, 백내장은 1종, 녹내장은 3종,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5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식 수술이 굉장히 많아요. 또한 뇌하수체 종양, 절제 수술, 뇌종양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신장 이식 수술, 이식 수술이 5종이 많다. 근데 여기 보시면 내시경에 의한 카테터, 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혈관 수술을 할 때 이런 수술을 많이 받거나 또는 요즘에 또 내시경으로 또 초기 암 같은 거는 수술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뇌나 심장일 경우에는 3종, 그리고 복부, 흉부 이런 장기는 2종, 그리고 비뇨, 생식기 같은 경우에는 1종밖에 받지 못하더라. 그래서 수술 방법에 따라서 이제 보장 금액이 좀 달라진다.
1종은 뭐 한 10만 원, 20만 원, 2종은 뭐 한 50만 원, 3종은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4종은 한 500만 원, 5종은 한 1000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되시는데 악성 신생물에 대한 근치, 치료 목적의 수술 있죠? 관열적으로 악성 신생물 근치는 이제 완전히 없애는 수술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5종이다, 5종. 그래서, 앞전에 이제 내시경, 그리고 또는 여러 가지 뭐 카테터 수술 같은 경우에는 2종이었죠. 그런 반면에 관열적, 메스로, 이제 실제 장기를 보면서 수술하는 그런 수술은 5종이다. 근데 이제 내시경 수술은 3종이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도 악성 신생물로 근치하는 방사선 조사는 3종이다. 3종이다.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 또 회사마다 다른데 요거를 또 보장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5종으로 보장해주는 회사도 따로 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따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주요 심내 5대 혈관 및 뇌종양 수술비. 이것도 1000만 원 정도 나오죠. 1000만 원에 6,700.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술비가 6,7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가성비가 가장 좋아요? 얘가 가성비가 가장 좋죠. 다만 이제 이거 질병 수술비는 금액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얘는 보장하는 한도가 좀 크다 보니까 이 질병 수술비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가 이런 심내 혈관 수술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좋다. 어르신들은. 그리고 이제 요 종수술 같은 경우에는 혈관 수술은 아까 3종이었죠. 3종이면 아까 얼마였죠? 100만 원 밖에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뇌혈관이나 심혈관 같은 경우에는 종수술보다 질병 또는 이런 따로 심내혈관 수술비를 들으셔야 되고, 암 같은 경우에는 5종이었죠. 5종이면 1000만 원. 1000만 원. 또는 저는 지금 2000만 원으로 설계를 했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2000만 원 보장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수술비는 1년에 한 번씩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회 지급되는 회사도 있더라. 그렇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기존에 들었던 것들 분명히 여러분들 잘못 들려 있으신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절감하셔야만 합니다. 저처럼 제가 이렇게 보장하는 금액, 본인이 보장하는 금액이 뭐가 있는지 일단은 파악해야 되고, 보험 만기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뭐 80세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한 푼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90세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갱신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갱신, 5년 갱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20년 갱신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요거보다 훨씬 더 저렴해지겠죠. 그래서 20년 갱신으로 하게 될 경우에, 앞전에 여기 보시면 저희 아버지 거 보면 만약에 20년 갱신으로 하게 되면 100세 만기가 됩니다. 그러면 한 8만 원대가 나와요. 얘는 지금 비갱신이죠. 근데 이제 갱신도 저렴해서 좋긴 하지만, 갱신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 70세에 질병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납입 면제가 됩니다. 이제 보험료 안 내요. 다만 갱신이 다시 시작되는 20년이 지난 갱신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에는 다시 되살아나요. 그래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또 나중에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비갱신이 가장 좋죠. 얘는 그냥 만약에 1년 정도 가입했다가 질병 진단 받으면 아예 면제. 갱신은 1년 정도 가입됐다가 진단 받으면 한 19년까지는 이제 면제지만 20년 이후부터는 또 갱신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비갱신이 좋고, 연세가 한 70세 정도 됐다. 그럼 무조건 비갱신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유리하죠. 한 60세 뭐 초반이다. 그러면 비갱신이 좀 더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60세 이하이다. 당연히 무조건 비갱신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CI 보험으로 잘못 등록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CI 보험이 나쁜 건 아니에요. 보통 CI 보험은 종신보험입니다. 생명보험사에서 많이 그렇게 이제 등록을 하는데, 이제 주계약이 있고 정기 계약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 정도의 종신보험을 들었다. CI 종신보험. 그러면 주계약이 한 6천.
또 정기보험은 무조건 사망할 때 받는 거예요. 요건 한 4천 이렇게 돼요. 원래는 사망할 때 1억을 보장받는 거지만 요것도 이제 선지급이 되는 거예요. 뭐 중대한 암, 중대한 뭐 뇌졸중, 중대한 또 뭐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걸리면 이제 이 주계약에서 80% 또는 50%가 선지급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약 주계약을 한 6천만 원 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중대한 암이 걸렸다. 그렇다면 이제 6천만 원의 50%인 3천만 원이 먼저 진단금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보험금으로 나중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인데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대한 암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뭐 전립선암 뭐 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대장 전막 내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빼고는 거의 대다수가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험사들 보면 뭐 종양의 크기가 뭐 1cm 또는 뭐 1.5cm 또는 2cm 이상 커야지 보장을 받는다. 뭐 그렇게 또 기재되어 있는 약관들도 있고요.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중대한 뇌졸중과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은 거의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중대한, 그러니까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뇌졸중이 걸렸을 때 보장받는 거고, 또 뇌졸중에서도 이제 뇌출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상, 의사가 이제 만약에 뇌혈관 수술하다가 이제 잘못 터뜨렸어요? 그럼 보장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제 만약에 뭐 폭력적인 부분에서 이제 싸우다가 만약에 뇌출혈 걸렸다. 못 받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할 때만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종신보험에 가깝다. 사망보험금에 가깝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망보험금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해지 환급금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보장 한도는 못 받는데 보험료만 엄청 높은 그런 것들은 설계사한테 좋은 거예요. FC 설계사들은 보험료가 많이 나와야 본인들 수수료가 많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많이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보험료가 거의 아예 해지 환급금이 없이 설계를 하셔야지 보험료가 엄청 저렴하게 나온다. 그리고 일반보다 간편보험으로 들어야지 보험료가 적게 나온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제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떻게 제가 이분이 정말로 설계를 막 잘해주셔서 제가 보내달라는 거 설계 있죠.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약에 이런 형식으로 일단 샘플로 보내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제가 뭘 집어넣어야 될지 이렇게 설계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설계를 쭉 해주고, 또 설계한 것들도 이렇게 사진 보면 설계한 것들도 이런 형식으로 이제 설계를 해서 전화해가지고 제가 하루에 거의 한 4시간, 5시간씩 통화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막 이분한테 계속 물어보고, 이거 빼주셔라. 그리고 이제 뭐 요거 집어넣으면, 수술비 집어넣으면 얼마 정도 되냐. 근데 이거 수술비 집어넣으려면 뭐가 뭐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들,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저처럼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이렇게 전화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까다롭게 해야지만, 여러분들 보장받을 수 있다. 이거 봐봐요. 전부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 그죠? 엄청나잖아요. 지금 이거 봐봐요. 제가 얼마만큼 귀찮게 했습니까?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약관에 있는 것들도 전부 다 물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본인들 보장 내용 잘 확인해 보시고, 급성심근경색 뇌출혈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시고, 암도 있잖아요. 암도 잘 들어야 돼요. 요즘에 암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하나만 더요.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 이것도 꼭 넣어야 주셔야 됩니다. 항암 치료했을 때 이거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표적 항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항암은 본인의 양성 세포와 또 악성 세포 전부 다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거고, 표적 항암은 악성 세포만 표적으로 항암을 하는 겁니다. 저렴하잖아요. 10년 갱신이니까. 나중에 부담되면 이거 해지하면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암 진단도 여러분들 잘 가입을 해 놓으셔야 된다. 아무튼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보험에 관련된 제가 보험 설계사도 아니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까다롭게 해서 제가 알려준 대로만 그렇게 여러분들도 잘 보장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매일 1일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과 계획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